안녕하세요. 임용입니다. 생산비를 절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환경적 제약이 많은 도심 외곽의 농가에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 그 자체에 집중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시설 확대나 투자 없이도 젖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좁은 공간에서 생산성 자체에만 집중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농가. 작지만 강한 목장을 일구며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목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노고산 목장입니다. 목장 운영에 불리한 경사진지대를 최대한 개조하고 활용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수도권이라는 제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우유 생산량과 전국 최고의 번식 능력의 개체로 목장의 최소 정예화를 이루도록 관리하고 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1년 유우군 검정사업평가 결과 생산성 최우수 농가로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노고산 목장. 작은 규모의 목장 환경에 맞춰 무리한 시설 확충 대신 젖소 자체에 집중한 결과인데요. 젖소의 능력을 끌어올려 생산성과 수익까지 함께 끌어올린 이창수 대표를 소개합니다. 노고산 목장은 경사진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목장보다 환경적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편안해 보이는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서 젖소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장주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요, 지난해 생산성 최우수 목장에 선정된 비결이 뭘까요? 예,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 목장 하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소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다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목장의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또 물통 관리라든가 상당히 기본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죠. 노고산 목장은 작지만 강한 농가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요. 매해 꾸준히 향상되어 온 검정 성적 속에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경쟁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고산 목장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2000년 차교소를 모두 팔고 목장 문을 닫았다가 송아지만으로 다시 시작해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그 방목우사 형태 형식이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목장이 경사가 져가지고 비 한 번씩 올 때마다 운동장에 이제 돌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이제 발굽 질환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들 도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잠시 이제 목장을 그만두었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목장 신축을 다시 하면서 톱밥 운동장 형태로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산은 지금 현재로선 저희 목장이 뭐 거의 뭐 최대로 왔다고 생각하고요. 생산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료 확보를 많이 해서 생산 원가를 줄이고 줄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노고산 목장의 우수한 생산성은 우군별 사양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충분한 조사료를 섭취해야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송아지에겐 건초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송아지의 성장을 고려한 충분한 영양 공급은 젖소의 경제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관리 또한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구입한 조사료에 생균제를 첨가해 자체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사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균제는 소의 소화 흡수를 돕고 소 분뇨에 파리가 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능까지 있어 최근 축산 농가 곳곳에 확대 보급되고 있는 우수한 사료 첨가제입니다. 노고산 목장은 생균제를 배합한 사료를 3일 동안 발효시켜 소화력을 높인 후 매일 꾸준히 급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착유가 끝난 소에겐 생균제를 급여함으로써 젖소의 반추의 건강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젖소에게 급여되는 생균제는 일반 첨가제의 한 종류로서 반추의 기능, 그 다음에 소화율 향상, 분 배설량 감소,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균제의 종류, 특히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균제를 급여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우사 환경, 특히 그 가축의 개량이라든가 급여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젖소가 적응해야 될 사료의 그 적응성, 이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좁은 우사, 그 다음에 농사료를 과잉 공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필수 첨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 주변에 자라고 있는 생초를 활용하는 것도 이것만의 특별한 노하우인데요. 건초와 생초, 거기에 생균제까지 함께 배합해 신선함과 영양을 두루갖춘 사료를 제공합니다. 양질의 조사료 급여와 우군별 맞춤화 사용 관리로 산유량을 증가시켜 노구산 목장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노고산 목장에서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육성 후 15마리를 분양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목장 규모에 맞게 사육하기 위해 적정소 두수를 유지하고 투자보다는 소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운동장에서 편안히 쉬는 젖소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청결한 운동장 유지를 위해 하루에 2번 이상 분뇨를 치우고 계절에 맞는 바닥 관리를 통해 젖소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대신 소 자체에 더 충실하게 된 노고산 목장. 분만 직전의 젖소를 60일 동안 집중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그 때문이죠. 네, 분만 전 BCS 관리는 착유 전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유 초기에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글리세롤 하루에 300g 정도 급여하고 유량이 높은 개체는 수정 전까지 급여합니다. 비유 중기의 BCS 상태에 따라 드레싱을 가감하여 건유 직전에 BCS 수치가 3.75나 4 정도 되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이때 BCS 상태가 3.75가 안 되거나 4.0이 넘을 때에는 건유 기간에 젖소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만 전 BCS 관리는 젖소 건강과 우유 생산에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BCS 관리에 주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운동장 바닥 관리와 젖소 분변 상태를 잘 관찰하여 그 젖소 상태에 맞는 드레싱을 조절하여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자연히 젖소의 평균 생산량과 산차 또한 증가했는데요. 산차가 높으니 젖소의 평균 생애 산유량은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좁은 면적에서 다두 사육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마리수를 줄여서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량을 통해서 사양관리 전문화를 통해서 이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단지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배설되는 분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따라서 향후에 이런 배설된 분뇨를 자원화해서 자체적으로 사료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산비 원가를 줄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조사료포를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소를 돌보며 최적화된 사료를 쓰는 노고산 목장. 좁은 공간에서 시설 집약적인 환경을 이뤄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목장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아낌없이 소를 돌보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노고산 목장의 모습에서 우리 낙농가의 작지만 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가 모두 주어진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방법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성 향상과 지속적인 경영이라는 목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꿈을 향해 다른 모습으로 달리고 있는 셈인데요. 최선의 방법이란 각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복하는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